네, 그러면 6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에서는 이제 저번 강의에 이어서 컨벤셔널 패키지의 이제 제조 공정의 후반부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볼 텐데요. 앞에서 저희가 와이어 본딩 그리고 이제 플립칩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웠고, 와이어 본딩은 어떠한 다이 어태치라고 하는 공정을 이제 거친다. 그리고 플립칩 같은 경우에는 플럭스를 바른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더 자세히 다이 어태치 이후에 실제로 와이어가 이제 어떻게 붙는지, 그리고 플럭스 이후에 솔더, 범프가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 공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다이 어태치와 이제 플럭스를 살펴보았으니 와이어 본딩과 플립칩의 실제 이제 공정을 한번 살펴보고, 후반부로 넘어가서 몰딩, 그리고 마킹, 솔더버 어태치, 그리고 이제 소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몰딩은 뭐 간단하게 말했듯이 이제 여기는 보호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마킹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다,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다, 이런 것을 표기, 그리고 솔더버 어태치는 이제 마더보드처럼 밖으로 인출해주는 과정, 그리고 패키지 소팅은 PCB 단위가 됐던 공정을 다시 한번 나눠줌으로써 각각의 이제 칩 단위로 다시 되돌리고 마지막에 각종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이 어태치 공정이 이제 저희가 앞에 살펴보았는데요. 다이 어태치 공정이 이제 와이어 본딩을 위한 이제 공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PCB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소잉된 칩들을 이제 낱개 단위로 놓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낱개 단위로 이제 놓아주는 게 다프 테이블 써서 다이 어태치 필름 테이블 쓴 다음에 PCB 위에다가 이제 놔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다면 실제 놓아준 이후에 이제 와이어 본딩 공정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와이어 본딩 공정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 본딩 공정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와이어 본딩은 다이 어태치 공정 이후에 골드 와이어를 연결하여 다이와 PCB의 이제 정기적 연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골드 와이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금선입니다. 그래서 금선 같은 경우에는 99.99%의 이제 AU 골드를 활용을 하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죠. 산화가 되지 않고, 그리고 뭐 내화학성도 뛰어나고 전기 전도성도 이제 뛰어나기 때문에 신뢰성이 이제 높아야 되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산화가 된다면 고장이 나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컴퓨터나 근데 핸드폰이 고장이 나버린다면은 이러한 미세 공정을 다시 이제 재작업을 하기는 이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제 신뢰성이 높은 골드, 금으로 된 이제 와이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이와 이제 PCB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골드 와이어를 연결해야 될 텐데요. 골드 와이어를 이제 어떻게 접합을 하냐면은 골드 와이어가 어떠한 공정 중에 이제 클램프와 캐필러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와이어 본딩 이제 공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골드 와이어를 그냥 바로 이제 칩에다 붙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고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고체를 저희가 금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강한 열이나 에너지를 주게 된다면은 그 금속이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녹아내리겠죠. 액체의 형태가 되고 다시 그 에너지원이 빠진다면 혹은 열이 식는다면 그 액체가 다시 이제 고체로 굳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골드 와이어 공정에는 스파크 혹은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공중에서 골드 와이어를 둥근 공 형태로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둥근 공을 이제 프리 에어볼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골드 와이어에다가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스파크는 저희가 이제 라이터를 생각하거나 혹은 부싯돌을 생각한다면은 돌기를 이제 튀기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제 전류가 팍 하고 발생하죠. 그 전류가 발생하는 에너지가 순수한 99.99%의 이제 골드는 매우 이제 약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녹아내리게 되고, 혹은 초음파를 활용을 한다면 초음파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매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골드 와이어를 이제 녹여내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골드 와이어가 프리 에어볼이라고 하는
어떠한 이제 공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칩 위에 어떤 부분에 이 골드 와이어를 있고 PCB 부분에 이제 어떤 부분에 이어야 되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본다면 이 다이에는 패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다이의 패드는 알루미늄으로 이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PCB 같은 경우에 리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의 어떠한 패드라고 하는 면에 이 골드 와이어를 프리 에어볼 상태로 만들어서 찍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쭉 빼가지고 리드에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프리 에어볼이 만들어진 이제 골드 와이어가 처음에 다리에 찍히겠죠. 그리고 위로 다시 당겨져서 이렇게 패드의 리드 부분에 다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금선이 다이와 그리고 PCB와 이제 성공적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성공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정기적 배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PCB가 저희가 처음에 보았을 때는 다이어트 칩 필름 양면 테이프를 이제 붙이고 그 다음에 칩을 이렇게 놔줬는데 골드와이어 공정을 마치고 나면은 이 칩 옆에 골드와이어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PCB에 어떠한 칩들이 이제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단 적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다가 다시 다이어트 칩 필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칩을 하나 더 쌓아주고 다시 골드 와이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다단으로 이제 위로 이제 계속 적층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다이와 그리고 PCB가 이제 더해진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 본딩 후에 PCB는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컨벤셔널 패키지에서 와이어 본딩 말고 이제 플립칩도 존재한다고 했죠. 플립칩이 그리고 플럭스라고 하는 어떠한 약품을 바른 다음에 솔더 범프와 이제 열 공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PCB가 솔더 범프와 이제 연결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전 강의에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플립칩 마운트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 플립칩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플립칩 패키지는 패턴면의 아래쪽에 이제 솔더 범프가 존재한다. 그래서 칩의 솔더 범프와 PCB 간의 결합을 위해 이 플럭스라고 하는 보라색 약품이 이제 PCB와 칩 사이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 공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열 공정은 리플로우라고 하는 공정이다. 그래서 PCB와 칩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연결이 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플립칩 공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플립칩 마운트라는 표현 자체가 마운트라고 한다면은 어디에다가 고정을 해준다 아니면 어디에다가 올려놓는다 이러한 표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립칩을 PCB 패드 위에다 마운트 해준다, 고정을 해준다, 혹은 연결해준다 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플럭스라고 하는 화학약품을 접합을 위해서 송진 혹은 이제 풀처럼 사용을 해주게 되고요. 그렇다면 칩의 패턴면의 아래쪽에 플립칩은 솔더범프라고 하는 어떤 금속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PCB면을 생각해 본다면 PCB는 여기에는 제가 제대로 다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어떠한 구리로 된 배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와이어 본딩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리로 만들어진 어떠한 리드라고 하는 곳에 구리가 아니라 이제 AU로 만들어진 리드라고 하는 곳에 이제 연결을 해주고요. 플립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리로 만들어진 어떠한 패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와이어 본딩 같은 경우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리드에다 연결을 하고 플립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CU 패드로 이제 만들어진 PCB의 이제 연결 부위에다가 연결해주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칩의 솔더 범프와 그리고 이 아래쪽에 CU 패드 카파로 만들어진 이제 패드에다가 이 두 개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열 공정을 가해주게 된다면은
이 사이가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연결이 됨으로써 이제 플립칩이 정기적으로 연결이 되었고 이 패턴면에서 정기적으로 인출이 가능하게끔 이제 바뀌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플립칩과 와이어 본딩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었고 이제 정기적으로 PCB에 칩들이 이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후반부인 이제 보호해주는 공정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보호해주는 공정인 이제 몰드 공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어 본딩 혹은 이제 플립칩 공정이 끝나고 난 이제 직후에 PCB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PCB 위에 이렇게 다이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들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플립칩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제 솔더 범프와 PCB가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골드 와이어처럼 이렇게 옆에서 측면에서는 정면에서는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완료가 되고 나면은 정기적으로 배선은 이제 완료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기적 배선이 끝난 이후에 하지만 이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우리가 얘네들을 잘라서 쓴다면은 이 실리콘 칩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하고 골드 와이어도 이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을 때 얘네들이 데미지를 받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정기적 연결들이 이제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 본딩 혹은 이제 플립칩 공정이 끝난 이후에 어떠한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라고 하는 고분자, 이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는 EMC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를 사용하여서 칩의 표면과 그리고 이제 배선을 보호해주는 공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몰드 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는 고분자 및 필러로 이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러한 까만색의 고분자 그리고 안에 필러라고 하는 어떠한 충진제들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물질을 이 위에다가 이제 얹어주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열 공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고분자의 열이 가해진다면 이제 경화가 될 거고요. 경화가 되고 난 이후에 이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들이 표면에 이렇게 얹혀지게 되고 얹혀지게 된 이후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 까만색 면들이 와이어 본딩 된 칩과 그리고 플립칩이 마운트가 된 이 칩들을 보호를 해주는 이제 몰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몰드의 형성을 통해서 어떠한 우리가 내식성도 이제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흡습에 대한 이제 어떠한 내성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핸드폰들 보면 굉장히 이제 방수가 잘 되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EMC의 역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본딩과 이제 플립칩 공정 이후에 표면을 보호해주는 이제 몰딩 공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떠한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라고 하는 고분자와 필러가 섞여 있는 이제 물질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다 이제 열을 가해주게 된다면 이 에폭시라고 부르는 고분자가 이제 경화가 되면서 표면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막을 형성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몰드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몰드 이후에 어떠한 패키지를 만들었는지 이 패키지는 어떠한 패키지인지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마킹을 이제 진행해야 됩니다. 이 마킹을 진행함으로써 이 패키지는 어떤 패키지고 이 패키지는 어떤 공정을 지나왔고 그리고 고객사에 이제 출하가 되었을 때도 그 고객사에서 이 패키지는 어떻게 출하가 돼서 어떻게 나온 패키지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불량이 발생한다면 추적을 하기 위해서 마킹 공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제품은 어디 회사에서 어떻게 만들었다. 당연히 이러한 것들도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몰드, 까만색 몰드 위에다가 저희가 마킹 공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마킹 공정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킹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펴보자면 마킹 공정은 반도체 패키지 표면에 반도체 종류, 제조사 등의 제품에 대한 정보와 고객이 원하는 특정 표식 등의 무늬, 기호, 숫자를 이제 새기는 공정이다. 그래서 몰드가 끝나고 나면 실제로 PCB 위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고분자들이
표면을 이제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어떠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반도체 종류, 그리고 제조사,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특정 표식 등, 왜냐면은 고객사가 이것들을 사간 다음에 다시 그들도 어떠한 공정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마트에서 어떤 물건을 사게 된다면 물건을 사면은 옆에 조그마하게 이제 바코드 같은 게 찍혀 있죠. 이 바코드를 찍음으로써 이 제품이 어떤 것이고 얘의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얘는 뭐 언제 생산이 되었고 뭐 언제 수입이 되었고 뭐 이러한 것들을 이 바코드에 다 새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표식을 몰드 위에다가 해주는 공정을 이제 마킹 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킹을 통해서 이제 반도체 칩의 중요 제조 정보를 이제 정기적 동작에 통하지 않고도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킹을 새기게 된다면 이 몰드 위에다가 뭐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를 해준다거나 이 각각에 대해서 조그마한 이제 표식들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 이제 회사 뭐 사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제품 명칭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마킹은 일반적으로 어떤 레이저를 통해서 음각을 이제 해주거나 양각을 해주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데 레이저는 CO2이거나 아니면 이제 야그라고 하는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레이저를 통해서 이제 표면에 새겨주는 방식으로 이제 마킹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킹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자면 웨이퍼, 백랩, 소잉, 그 다음에 와이어 본딩 혹은 플립칩 그 사이에 이제 다이 어태치와 그리고 플럭스를 이제 쏴주는 그런 공정이 있었고요. 플립칩 같은 경우에는 열 공정을 진행하는 이제 리플로우 공정이 있었고 그리고 몰딩을 통해서 이제 보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킹을 통해서 이 패키지에는 어떠한 정보가 담겨 있는지 얘는 어떠한 제품인지에 대한 정보를 새겨 넣었고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 패키지, 최종은 아니지만 이 패키지가 이제 밖으로 다시 또 정기적 이제 인출을 해주기 위해서 PCB의 아래쪽에 이제 솔더 볼이라고 하는 정기적 인출을 도와주는 애를 다시 붙이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패키지를 하나의 이제 개별로 다시 나눠야겠죠? 왜냐면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하나로 다시 하나하나의 반도체 패키지 칩들로 이제 만들어준 다음에 그것들을 또 따로따로 마더보드라든지 이런데 다시 실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눠주는 패키지 솔팅 공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컨벤셔널 패키지에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마킹 공정까지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킹 공정 이후에 외부적인 전기 인출을 위해서 솔더볼 어태치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나눠주는 패키지 소팅을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솔더볼 어태치라는 개념을 이제 살펴본다면 저희가 이제 와이어 본딩 공정으로 이제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몰딩 후에 이제 패키지의 정기적 인출을 위해 PCB 하단에 솔더볼이라고 하는 금속의 어떠한 볼을 부착을 해주게 됩니다. 이 솔더볼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 뭐 이제 납땜이나 이런 거를 이제 회로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뭐 보셨을 수도 있고 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떠한 밑쪽에 정기적 인출을 위해서 주석과 이런 성분들이 있는 금속을 PCB 아래쪽에 붙여줌으로써 이 와이어 본딩, 즉 다이의 패턴에서 이제 나온 정기적 인출이 PCB를 거쳐서 그리고 또 외부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뭐 컴퓨터의 마더보드라든지 이런데 또다시 부착이 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그러한 과정이 솔더볼 어태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더볼 어태치 이후에 이제 PCB 단위로 존재하는 패키지를 칩 단위로 이제 저희가 다시 절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 위에 이제 마킹을 했죠. 마킹을 해서 고객사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이 위에다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어떠한 제품이다, 어떠한 모델이다 라는 표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PCB의 아래쪽에 이런 볼들이 이제 달려 있겠죠. 볼들이 달려 있어서 외부적으로 또 연결이 될 준비도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PCB 단위에 있는 그 패키지를 저희가 처음에 이제 백랩 이후에 소잉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톱으로 자르는 경우, 그리고 이제 레이저로 자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패키지 소팅, 즉 이제는 칩 단위에다가 우리가 어떤 몰딩까지 마치고 거기다 솔더볼 어태치를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칩에서 이제 패키지로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패키지도 결국에 하나의 칩 혹은 이제 뭐 여러 개의 칩들이 올라가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개 단위, 낱개 단위로 이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패키지 소팅을 진행을 하게 될 때는 이제 톱으로 이제 잘라주게 됩니다. 그래서 톱으로 하나하나 이제 낱개로 분리를 해주고, 그렇다면 이제 패키지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완성이 된 패키지는 저희가 이제 앞에서 봤듯이 어떠한 정기적 배선, 그리고 보호도 이제 완성이 되었고, 이제 외부로 또 인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정보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된 이제 패키지가 고객사나 혹은 소비자에게 전달이 돼야겠지요. 근데 고객사나 소비자에게 이제 전달이 되기 전에 얘네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아니면 작동을 하지 않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 검증이 이제 각종 테스트 과정인데요. 각종 테스트 과정에서 이제 어떠한 식으로 패키지에 문제가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컨벤셔널 패키지의 제조 공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셔널 이제 패키지의 마지막 마지막 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서 패키지 소팅을 통해서 이제 소잉을 한 이 낱개 단위의 이제 패키지에다가 저희가 어떤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정말 정기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나, 우리가 앞에서 진행했던 와이어 본딩이나 혹은 플립칩 공정에서 부착이 안 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어디 깨진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웨이퍼 칩 안에 존재하는 그 전공정에서 만들었던 그런 패턴들, 혹시 패턴들에도 문제가 생겼나,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패키징 공정이 완료된 이후에 다양한 테스트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정기적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기적 테스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뭐 DC로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EDS, 정전기 분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 패키지 하나하나가 정기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가혹 조건으로도 확인해 봅니다. 앞에서도 간단하게 이야기했듯이 가혹 조건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패키지가 뭐 컴퓨터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핸드폰을 생각을 해본다면, 스마트폰을 생각을 해본다면, 혹은 노트북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가 핸드폰은 뭐 찜질방이나 이런 데 들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찜질방에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우 더운 지방, 혹은 저희가 북극에 가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온도가 높고 이제 낮은 지역에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이제 뭐 적도 근처로 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동남쪽으로 내려가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마철에 또 사용을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가혹 조건들 안에서 한 번 더 이제 패키지를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이 가혹 조건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온도라든지 아니면 습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 테스트와 함께 더불어 온도와 뭐 습기, 그리고 온도와 습기를 가하면서 정기적 테스트를 뭐 진행하거나,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패키지의 최종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컨벤셔널 패키지의 공정을 뭐
두 개의 강의로 이제 나눠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리뷰를 하자면, 전공정에서 만든 웨이퍼가 이제 저희에게 왔죠. 그러면은 목표한 타겟으로 깎아내리기 위해서 백랩 공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백랩 공정을 통해서 어떠한 크랙의 시드들을 제거할 수도 있고, 타겟 두께로 이제 맞춰서 각각의 제품에 맞는 두께로 저희가 조절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웨이퍼들을 하나의 칩 단위로 소인 공정을 통해서 이제 다시 나눠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낱개 단위로 만든 이제 애들을 와이어 본딩을 진행한다면 다이어트 칠을, 그리고 플립칩을 진행하게 된다면 밑에 솔더 범프에 이제 플럭스를 발라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PCB에 이제 붙이게 되고요. 와이어 본딩 공정의 경우는 다이어트 칠 이후에 와이어를 초음파나 어떠한 스파크 방식으로 PCB와 그리고 칩 사이에 연결을 해주게 되고요. 플립칩의 경우는 리플로우라고 하는 열 공정을 통해서 PCB와 다이 사이가 접합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와이어 본딩 그리고 플립칩, 이제 플립칩들이 PCB에 이제 연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보호를 위한 이제 몰드 공정, 그리고 고객사가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제품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표기를 해주는 마킹 이후에 패키지 밑에 정기적 인출을 위한 숄더볼을 붙이게 되고요. 그리고 PCB 단위로 공정이 진행되던 것을 이제 패키지를 소팅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낱개의 패키지로 다시 나눠주게 되고, 그 다음에 고객사로 혹은 소비자에게 출하가 되기 전에 각종 전기 테스트와 그리고 가혹 조건의 테스트를 거치고 난 다음에 제품이 출하가 된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끝까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공정을 통해서 컨벤셔널 패키지가 이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다음 강의에서는 컨벤셔널 패키지 외에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를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어드밴스드 패키지들은 어떠한 식으로 공정이 되는지, 컨벤셔널 패키지보다 이제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강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